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곳 서울이 아니라 양평에 와 있습니다. 어제 이곳 양평에서 한국기자협회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이 양평에 와서 보니까 우리나라 국토 전체가 아주 부잣집 정원 같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조명도 안 좋아서 제 얼굴은 좀 흐립니다만 밖에 그 호텔 창문을 통해서 보이는 풍경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자그마한 겨천이 흐르고요. 그리고 뒤에는 아주 산이 있고 마을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야외로 나올 때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국토 전체가 부잣집 정원 같다 하는 느낌을 계속해서 받습니다. 이렇게 좋은 나라가 정치만 잘하면 아주 더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는 이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야외에 나와서 생방을 하려면 장비가 좀 복잡해서 오늘은 좀 가벼운 장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이 시각은 2023년 6월 16일 금요일 오전 6시 5분입니다. 녹화가 끝나면 편집을 해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집해서 방송하는 시각은 한 4, 50분 정도 걸릴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방송해드리기에 앞서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독을 좀 눌러주십시오 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뉴스 시작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어제 이 양평에서 진행했던 방송기자협회 세미나 이야기를 조금 여러분께 드려야 되겠습니다. 어제 방송기자협회 그 세미나의 제목은 1인 미디어의 범람 속에 레거시인가 기존 미디어의 책무. 지금 유튜브 같은 1인 미디어들이 많은데 그렇다면 기존 언론들은 어떤 책무를 져야 하느냐 하는 그런 아주 좋은 제목의 세미나였습니다. 지난번에 이와 비슷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토론자로 나서서 KBS를 없애자라고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현직에 있는 KBS 기자들이 저를 별로 좋은 눈으로 바라보질 않았습니다. 어제는 그냥 아무 이야기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했습니다. 예. 자, 구독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아침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또 서론이 좀 깁니다만 제목을 좀 제가 속된 표현을 썼습니다. 돈지랄이라고 하는 제목을 사용했는데요. 사용하기에 앞서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돈지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봤습니다. 표준어는 표준어입니다. 비속어이긴 하지만 표준어입니다. 돈지랄이란 분수에 맞지 아니하게 아무데나 돈을 함부로 쓰는 짓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다 하는 겁니다. 남원 씨가 어제 초상화를 하나 발표했습니다. 1억 원, 또 어떤 사람은 1억 7천만 원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원 씨가 1억 원을 넘게 들여 춘향의 초상을 새로 그렸다고 어제 공개했습니다. 왼쪽에 새로 그린 춘향이, 왼쪽에 어제 공개된 춘향의 초상이고요. 오른쪽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걸어두었던 춘향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렇게 큰 차이는 보이지 않은 것 같은데 왜 1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남원 씨가 이렇게 교체했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봤더니 오른쪽에 이 춘향이를 그렸던 작가가 친일파였다. 그래서 기분이 나쁘다. 그래서 1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다시 춘향이 초상을 그렸다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1억 원이 넘는 돈이 만약에 남원시장 자기 돈이었다면 이런 짓을 했을까? 그리고 남원시 의회 의원들도 있을 텐데 이게 자기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 같으면 이런 일을 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금을 알기를 아주 우습게 합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보고 저는 돈지랄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을 꺼내서 돈지랄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이게 국가의 세금이다라고 하니까 이런 돈지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돈지랄이라고 하는 속된 표현을 사용하게 됐음을 거듭 죄송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갑니다.
예견했던 대로 어제 오전 대법원이 또 어처구니 없는 아주 뻔뻔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지난 4.15 총선에서 전광훈 목사께서 만들었던 당이 있습니다. 국민혁명당인데요. 국민혁명당은 그 비례대표를 전국에 걸쳐서 다 공천을 했습니다. 근데 나는 국민혁명당을 찍었어. 나는 내가 사는 동네, 예를 들어서 내가 사는 제 1동 동사무소 가서 찍었어. 그 투표소니까 나는 국민혁명당 비례대표를 찍었어. 나는 2동에 사는 사람이 나도 2동에 가서 국민혁명당을 찍었어. 또 3동에 사는 사람이 동사무소 가서 나도 국민혁명당 비례대표를 찍었어. 근데 없는 거예요. 개표를 했는데 1동에서도 한 표도 안 나고 2동에서도 한 표도 안 나고 3동에서도 한 표도 안 나온 겁니다. 아니 나는 분명히 찍었다니까 국민혁명당을. 그래서 국민혁명당에서 4.15 총선이 끝나자마자 선거무효소송, 비례대표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10군데 정도의 그 투표함을 딱 그 증거보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보존이 돼 있었죠. 근데 3년 동안 대법원이 한 번도 재판 기일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래 놓고 딱 한 번, 지난달에 딱 재판 한번 합시다. 자, 뭐였죠? 이제 별론 들을 것도 없고, 한 달 뒤인 오늘, 그러니까 어제입니다. 각하를 시켰습니다. 그 각하의 내용, 국민혁명당이 제기했던 그 비례대표 선거무효소송을 각하했는데 딱 석 줄입니다. 대법원이 이렇게 판결문에 썼습니다.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전 선거에 위조된 투표지가 투입되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선거에 어떠한 선거 무효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기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되는 거 하면 증거가 없다고 그랬어요. 대법원이. 그게 아니라니까요. 전국에 걸쳐 한 10여 군데의 투표소에 투표함이 보관이 되어 있어요. 증거가 있다니까요. 누가 보면 이 대법원의 판결문만 보면 이 사람들이 그 증거를 이렇게 열어서 투표함을 열어서 본 것처럼 했는데 안 봤어요. 안 보고 증거가 없대. 증거 보존 신청을 해놨어. 근데 증거가 없대. 이게 대한민국 법원입니다. 대법원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증거가 있었어. 그거 까봐야지. 근데 안 보고 증거가 없대. 이게 대한민국 대법원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그 페이스북에서 이문근이라는 분, 이문근님께서 글을 올렸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는데, 선거관리위원회와 대법원이 국가 파괴 불법 행위는 원천 무효다. 이것은 나라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는 4.15 부정선거를 수사하여 4.19 정신으로 사법 처리하여 사형하라는 겁니다. 4.19 때는 사형에 처했죠. 그 사람들을 사법 처리하여 무너진 법치를 회복시킬 헌법상의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헌법상의 의무가 있어요. 우리나라 헌법 정신에 4.19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4.19 정신이 입각해서 이번에 4.15 부정선거를 저지른 사람들을 철저하게 수사해서 의법 조치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인 헌법상의 의무를 지고 있는 우리나라 대통령 윤석열 그리고 법무부 장관 한동훈 씨는 무거운 수행 중입니다. 들은 척도 안 해요. 저는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상의 의무를 방기한 죄로 언젠가는 사법 처리돼야 한다. 사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이 4.15 부정선거 문제에 관심을 갖고 검찰로 하여금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지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역사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반드시 헌법상의 의무를 방기한 죄목으로 기소되어 처벌받을 날이 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역시 조국입니다. 조국스럽습니다. 참 가지가지합니다. 기사를 하나 읽어드립니다. 제목은 평일 새벽 4시에 매진됐다고? 경찰이 그대가 조국, 이거는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대가 조국 또 박스 오피스 순위를 조작했다 하는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제목입니다. 기사를 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경찰이 소위 조국 사태를 다룬 다큐멘터리 그대가 조국의 박스 오피스 순위가 조작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는 겁니다.
15일 어제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 수사대는 지난 13일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3사 영화관과 쇼박스, 키다리 스튜디오, 롯데엔터테인먼트 등 배급사 3곳 본사가 순위 조작을 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업무방해 혐의로 압수수색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조작공화국입니다. 조작 안 하면 일이 안 돼요. 지지난 대선에서 드루킹 사건 아시죠? 그것도 조작했어요. 댓글로 조작했어요. 1억 건인가를 조작했어요. 그 대통령이 됐죠, 문재인이. 엉터리로 된 겁니다. 그 다음에 4.15 총선 조작했죠. 그래서 지금 170세라고 하는 가짜의 국회가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보세요. 이 다큐멘터리 영화관에서 상영되고 있는 다큐멘터리 인기 순위도 조작합니다. 모든 게 조작입니다. 모든 게 조작. 대한민국은 모든 게 조작입니다. 조작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부패했다는 겁니다. 조작과 부패가 만연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내년 4월 10일이 총선입니다. 이제 이런 나라를 그대로 둘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이 정치, 우리나라를 바꾸려고 하는 열망이 가득한 사람들을 모아서 내년 4월 10일 손잡고 국회에 들어가자라고 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지금 접촉을 해서 내년 4월 10일에 총선에 같이 출마합시다 라고 하는 권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하루에 한 분씩 만나고 있습니다. 물론 격려해 주시는 분도 있고 동참하겠다는 분도 있고 또 저를 조롱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상로, 너는 말이야 안 돼.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비겁해. 비겁한 사람들이라 이상로, 네가 아무리 그렇게 좋은 뜻을 가지고 일을 해도 너는 결국 우스운꼴만 당할 거야. 가만히 있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모여야 합니다. 부패한 전국 국토가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가 부패한 사람들에 의해서 악취가 진동하는 이런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조작, 뇌물, 그리고 은폐, 엄폐, 뻔뻔함, 이것이 대한민국의 지도층의 행태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나라는 망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대로 둘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상로가 올바른 방송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적은 금액의 금전적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국내에서 후원해 주실 분은 기업은행 계좌를, 해외에서 후원해 주실 분은 페이팔 계좌를 이용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녹화 방송을 하고 있어서 댓글이 들어와 있는지를 확인해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짤막하게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오늘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방송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방송해 드릴 내용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황보승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황보승희를 공천해 준 사람이 김용호 국회의장이고요. 전 국회의장이고, 김용호를 공천관리위원장으로 만들어준 사람이 황교안입니다. 황보승희에 대해서 황교안과 김용호가 책임을 져야 한다 하는 의미의 그런 뜻의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후에 저녁쯤 될 것 같습니다. 저녁에 다시 뵙겠습니다. 조금 얼굴도 좀 검고 이렇게 조명도 좀 안 좋지만 그러나 밖의 경치는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방송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지금부터 편집해서 짧은 시일 내에 시간 내에 송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